모든 사람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느낄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도 삶을 살아가며 자존감을 느낀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는 책 이야기, 별의 별하다입니다. 오늘은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책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잠재의식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외부로 끌어내어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책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애쓰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법. 잠재의식에서는 생각이라는 작용과 응답이라는 반작용이 일어난다. 현명하게 생각하면 저절로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증거를 대며 기도가 효과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과학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할 때만 어떤 기도는 왜 효과적이지 않은지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기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만약 원하는 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가 왜 실패하는지 알려면 먼저 기도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응답을 받기 위해 너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탓에 응답을 받는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면 자신감이 쌓인다.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그 아이디어를 곧장 실행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온갖 자원을 동원한다. 잠재의식은 마음속 깊은 곳에 정신적, 영적 법칙을 불러내는데 이 법칙은 긍정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아이디어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문제와 실패, 혼란이 발생한다. 잠재의식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잠재의식은 길을 안내해주고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준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을 하면 잠재의식은 해답을 뚝딱 내놓는다. 실패를 극복하려면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자명한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되리라고 느끼면 마음의 법칙이 알아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고 생각을 정말로 실현한다. 믿음과 확신을 바탕에 두고 소망을 잠재의식에 넘기면 잠재의식은 소망을 받아들여 응답을 줄 것이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잠재의식을 압박할 때마다 실패를 맛볼 것이고 성공에 가까워지기는커녕 한 걸음씩 멀어질 것이다.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밀어붙이면 잠재의식은 되레 응답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믿음이나 현재의식이 받아들인 아이디어에만 응답한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네. 절대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거야. 빠져나갈 도리가 없군. 절망적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난장판이야. 이런 말을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거나 잠재의식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협조하지 않는다. 제자리 걸음하는 군인처럼 전진하지도 후퇴하지도 못한다. 한마디로 원하는 지점에 다다를 수가 없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6군데나 말했다고 해보자. 운전사는 머리를 쥐어짜며 혼란스러워하거나 그럴 거면 그냥 내리라고 할 수도 있다. 설령 내가 말한 목적지로 향하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어디에 내려줄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을 활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택시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하듯 분명한 아이디어를 품어야 한다. 항상 빠져나올 길이 있고 속 썩이는 병을 고칠 방법이 있다는 결론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잠재의식에 있는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있다. 현재의식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면 마음은 그 결론을 실행한다. 성공적인 기도를 위한 3단계.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로 살아가려는 의지다.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성공적인 기도를 위한 3단계를 따라해보자. 1. 문제를 파악하고 인정한다. 2. 잠재의식에 문제를 맡긴다. 잠재의식은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3. 문제가 해결되리라 확신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진다. 의심과 망설임은 기도의 효과를 떨어뜨릴 뿐이다.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또는 기도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자신에게 말하지 마라.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 일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조화와 건강은 내 것이고 잠재의식의 무한한 치유력이 나를 통해 효과적으로 발산된다. 확신을 가지고 건강하다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보낸 후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잠재의식에 나를 맡겨야 한다. 조건이나 상황 앞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라. 마음을 놓고 확신하면 잠재의식에 나의 아이디어가 새겨진다. 이는 잠재의식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한다. 상처와 미움 없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비결.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타인과의 의견 차이를 받아들여라. 타인은 내 말에 반대할 자격이 당연히 있다. 마찬가지로 나도 타인의 말에 반대할 자유가 있다. 화내지 않고도 반대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개념은 잠재의식은 녹음기와 같아 생각을 충실하게 재현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타인과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다음의 황금률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마태복음이 전하는 이 교훈에는 표면적 뜻을 넘어 숨은 뜻도 담겨 있다. 숨은 뜻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간의 연결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해 줬으면 하는 대로 사람들을 생각하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가졌으면 하는 느낌을 사람들에게 가져라. 사람들이 나에게 했으면 하는 행동대로 사람들에게 행동하라. 예를 들어 회사 동료에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는데 정작 그 동료는 매몰차게 등 돌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동료에 대한 비판과 원망을 품었다고 해보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독약을 마시는 것처럼 매우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내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내 안의 활력, 열정, 힘, 인도, 선의를 빼앗아간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잠재의식에 스며들면 삶에서 온갖 문제와 병이 나타난다. 대화 습관을 바꾸면 인간관계가 풀린다. 대기업 임원 비서로 일하던 신시아는 동료 중 몇 명이 고깝게 느껴지는 것이 고민이라며 나를 찾아왔다. 신시아는 여성 동료들이 모여 자기를 험담하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고 믿었다. 그녀는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종종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남자들은 좋지만 여자들은 싫어요 라고 말했다.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신시아가 거만하고 고압적이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사무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잘난 체 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목소리가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었다. 신시아는 이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동료들이 자기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으며 재미있어 한다는 사실에만 집중했다. 사무실이나 일터의 모든 사람이 짜증나게 군다면 내면에서 나오는 잠재의식의 패턴이나 정신적 투사가 그러한 짜증과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개도 자기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을 보면 더 사납게 짖는다. 동물도 인간의 잠재의식이 일으키는 진동을 감지해 그에 따라 반응한다.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인간도 개나 고양이를 비롯한 다른 동물만큼이나 민감한 감각을 지니지 않았는가? 동성인 여자들을 싫어하는 신시아에게 나는 기도를 해보라고 제안했다. 영적 가치에 따라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진리를 확언하기 시작할 때 여성들을 향한 증오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타인의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목소리와 언어 패턴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시아는 인간의 감정이 말과 행동, 글을 비롯한 삶의 모든 양상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다. 나와 대화를 나눈 이후 신시아는 억울하고 화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도 패턴을 열심히 만들어 회사에서 실천했다. 신시아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확언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다정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합니다. 지금 나는 나를 비판하고 험담했던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 관용, 온정을 베풉니다. 나는 평화, 조화, 선의를 향해 생각의 닻을 올립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려 할 때마다 나는 내면의 조화, 건강, 평화의 법칙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합니다. 라고 되뇌입니다. 창조적인 지능이 모든 길에서 나를 이끌고 다스리며 안내합니다. 이 확언을 실천하자 신시아의 삶이 바뀌었다. 비판과 짜증으로 가득하던 직장 내 분위기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그에게 느껴졌다. 동료들은 그의 인생을 함께하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신시아는 자신을 탓할 사람은 자신뿐이며 변해야 할 사람도 자신뿐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다. 정서적으로 성숙해져라. 타인의 말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타인이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 생각을 통해서다. 화가 나는 것은 마음속에서 생각, 감정, 반응, 행동이라는 4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사람은 먼저 방금 들은 말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화를 내기로 한 뒤 분노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 감정에 반응해 행동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자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을
뒤에서 욕하거나 같은 말을 되돌려준다. 정서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타인을 비판하고 타인에게 원한을 품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연스럽지만 유치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판을 듣거나 하찮은 취급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비판과 과소평가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상대방과 똑같은 방식으로 답하는 것은 비판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 타인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뿜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삶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걸맞은 모습을 스스로 찾아라. 그 어떤 사람, 장소, 물건도 평화롭고 평온하게 빛나는 나의 내면을 완성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사랑을 베풀수록 돌려받는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자 역사적인 심리학자로 꼽히는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격은 병들어 죽는다고 말했다. 사랑은 이해, 선의, 타인의 신성을 향한 존중을 포함한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수록 더 많은 사랑을 돌려받는다. 누군가의 자아에 상처를 입혀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선의를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느낄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도 삶을 살아가며 자존감을 느낀다.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한다면 타인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 그로부터 사랑과 선의를 되돌려 받을 것이다. 불행은 친구를 찾는다. 증오, 좌절, 왜곡, 비뚤어진 마음으로 이루어진 인격은 무한한 힘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을 원망한다. 비뚤어진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선의를 베푼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욕한다.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왜 너는 그렇게 행복한 거야? 라는 생각에 선한 사람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싶어 한다. 불행은 벗을 부르기 마련이다. 라는 오래된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격언처럼 나만 불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격언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 평정심과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런던에서 내 강연을 들은 브루스는 내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다. 그는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는 자원봉사 기관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묘목 심기, 정원 가꾸기, 낙후 지역 정비, 건물 수리 등 여러 업무에 관심을 보이며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제안을 내놓을 때마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마저 끝없이 비난했다. 그가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분위기가 나빠져 모임 참석자 수가 점점 줄었다. 자원봉사자 중 몇 명이 브루스를 찾아와 함께 힘을 합쳐 불평꾼을 쫓아내자고 했다.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브루스는 이런 방법을 쓰면 불평꾼은 비뚤어진 태도를 영원히 고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브루스는 불평꾼이 유쾌하고 협력적인 일원으로 변하는 모습을 시각화하기 시작했다. 매번 모임에 참여하기 전 브루스는 조용한 곳에서 다음의 확언을 반복해서 되뇌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조화와 평화의 원칙을
진심으로 따르며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모인 모든 사람도 친절한 마음씨를 갖고 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영적 질서를 따릅니다. 불화와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지성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를 이끌고 다스리며 안내합니다. 몇 주가 지나자 늘 불평하며 문제를 일으키던 남성이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다. 그는 심지어 너무나 쾌활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 남성을 쫓아내고 싶어 하던 사람들까지 그의 제안에 동의했고, 결국 기관의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그의 의견에 찬성했다.